기름도 안 먹고 튀김도 피하고 고기도 거의 안 드시는데 검진표에 빨간 글씨로 콜레스테롤 높다고 찍혀 나오면 솔직히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? 나는 분명 조심해서 살았는데 왜 나만 이 숫자를 받아야 하나?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? 그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콜레스테롤은 먹는 기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그렇게 굶고 참으면서 살수록 약은 더 늘고 몸은 더 망가지는 분들 약국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. 더 무서운 건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치는 정상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콜레스테롤의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혈관 안이 청소가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을 늘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작정 운동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. 딱 2주.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몸이 기름을 쌓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약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약을 계속 늘리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건 내가 뭘 잘못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. 대부분의 경우 내 몸 안에서 기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. 기름 먹어서 콜레스테롤 올라간 거 아니냐고요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검사에서 보는 LDL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. 하루에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보다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고기도 끊고 튀김도 안 먹고 심지어 밥까지 줄였는데도 수치가 그대로인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. 문제는 섭취가 아니라 처리입니다.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기름이 조금 들어와도 아니 깨끗하면 물로 쓱쓱 잘 내려갑니다. 그런데 수도관 안에 녹슬고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기름이 조금만 들어와도 벽에 들러붙어서 굳어버립니다.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. 기름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름이 잘 달라붙는 몸 환경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세요. 불안하니까 굶습니다. 탄수화물 끊고 단백질도 줄이고 하루 한 끼로 버텨봅니다. 그런데 이건 혈관을 살리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망가뜨리는 길입니다. 왜냐하면 굶기 시작하면 몸은 비상상태로 들어갑니다. 근육부터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기초대사는 떨어지고 가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어서 혈관에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. 쉽게 말해 몸이 더 기름을 아껴 쓰는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굶을수록 살은 빠지는데 콜레스테롤은 안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약은 늘어나는 분들이 생깁니다. 제가 약국에서 매일 보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. 운동부터 하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. 먼저 바꿔야 할 건 이 몸이 기름을 쌓아두는 환경부터입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약이 필요 없어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딱 2주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검진표 숫자를 대하는 마음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첫 번째로 반드시 잡아야 할 건 운동이 아니라 공복 시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보고 나면 다음 날부터 바로 걷기 시작하세요. 헬스장 끊고 러닝머신 올라가고 땀 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. 몸이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운동부터 밀어붙이면 혈관은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집 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청소도 안 하고 가구부터 들여놓는 꼴입니다. 콜레스테롤이 높은 몸은 지금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태우는 게 아니라 비워주는 시간입니다. 그게 바로 공복 12시간입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저녁 7시에 밥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. 이 12시간 동안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. 밖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. 쓸 연료가 없네. 그럼 안에 쌓아둔 걸 써야겠다. 이때 가장 먼저 태워지는 게 혈관 속 찌꺼기, 염증, 그리고 남아도는 기름 성분입니다. 이 과정을 자가 청소,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.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몸의 기본 기능입니다.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이 기능을 쓸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. 야식, 간식, 밤늦은 과일, 잠들기 전 우유 한 잔.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몸을 일하게 만들고 청소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. 그래서
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. 공복 12시간은 굶는 게 아닙니다. 참는 것도 아닙니다. 몸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. 이걸 일주일만 지켜도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손발 차가운 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딱 2주만 해보시면 검진표 숫자보다 먼저 몸에 반응이 옵니다. 그리고 이 공복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. 두 번째로 반드시 바꿔야 할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.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 하나로 혈관이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대부분 식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. 밥 한 숟갈, 국 한 모금, 그 다음 반찬. 이 순간 혈당이 먼저 튀어 오릅니다.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몸은 비상신호로 받아들입니다. 이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.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거칠어지고 기름이 달라붙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. 복잡할 것 없습니다. 접시에 있는 음식 중 채소부터 드세요. 나물, 샐러드, 김치라도 괜찮습니다. 두세 젓가락만 먼저 드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계란, 두부, 생선, 고기 같은 단백질입니다. 그리고 밥이나 빵, 면 같은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입니다.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몸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식사를 합니다. 이렇게 되면 혈관 안쪽에서 끈적한 찌꺼기가 생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.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. 밥을 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빵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. 순서만 바꾸라는 겁니다. 이 방법은 당뇨 있는 분들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굉장히 강력합니다. 제가 약국에서 약이 줄어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식단보다 이 순서를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이 순서로 드셔보세요. 공복 12시간과 식사 순서.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혈관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수치가 절대 안 떨어지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솔직히 가장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. 식단도 조절했고 공복도 지켰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꿈쩍도 안 한다. 이런 분들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. 바로 잠입니다.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. 이 시간에 간이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. 낮 동안 혈관에 떠다니던 기름 찌꺼기를 모아서 처리하고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잠을 깊이 못 자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코를 골거나 자주 깨거나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으면 간의 청소 작업이 멈춥니다. 그러면 몸은 지금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대신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어 혈관 벽에 쌓아둡니다.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가 안 내려가는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밤 12시 넘어서 자는 습관,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보는 습관, 이 두 가지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치명적입니다.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면 간도 청소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. 첫째, 낮에 30분 정도 햇볕 보면서 걷기. 이게 밤의 숙면 호르몬을 만드는 스위치입니다. 둘째,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휴대폰 화면 멀리하기. 완벽하게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.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셋째, 최소 7시간은 몸을 눕혀두기. 깊게 자는 시간이 짧아도 이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 간이 밀린 일을 합니다. 이걸 지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아침에 덜 붓고 몸이 가볍고 검진 수치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약 없이 몸 환경을 바꾸는 핵심 습관 3가지입니다. 이제부터는 이 환경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약사 추천 영양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입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래도 영양제는 뭐 하나쯤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맞습니다. 다만 아무거나 집어 드시면 돈만 쓰고 효과 없습니다. 제가 약사로서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조합만 딱 말씀드릴게요.
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.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. 기름으로 기름을 씻는다는 말 들어보셨죠? 오메가3는 혈관 안에서 나쁜 지방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.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LDL이 잘 안 내려가는 분들은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커큐민입니다.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처리된 뒤 담즙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.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간이 열심히 일해도 배출이 안 됩니다. 커큐민은 이 담즙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묵은 콜레스테롤을 시원하게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단, 아무 커큐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. 흡수율을 높인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는 레시틴입니다. 레시틴은 혈관 속 기름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. 기름이 덩어리로 있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지만 잘게 풀리면 간으로 이동해서 처리됩니다. 혈관에 기름때가 잘 끼는 분들, 초음파에서 지방간 이야기 들으신 분들, 이 성분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. 여기에 조금 더 챙기고 싶다면 비타민C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. 비타민C는 이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 벽을 보호합니다. 그래서 무작정 굶고 기름만 끊는 게 아니라 청소가 잘 되는 몸, 염증이 적은 몸, 배출이 되는 몸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.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12시간. 둘째,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. 셋째, 밤에는 간이 일할 수 있게 유법 시간은 눕혀두기. 영양제는 오메가3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면 커큐민, 레시틴을 순서대로 추가하시면 됩니다. 6개를 한 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. 오늘 딱 2가지만 시작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는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. 지금 환경을 조금만 바꿔달라는 몸의 요청입니다. 그 신호를 오늘부터 외면하지 마세요.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편해질 때까지 제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